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단순한 결혼 사기였어요. 어머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노린 거였어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며느리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호 오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3세 김순자의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마지막엔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나이 63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평생을 살아왔고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 남편은 제가 35살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우리 영호가 겨우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복 따러 바다에 나가고 오후에는 횟집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노래방 청소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3군데씩 일하면서 우리 영호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부산 용호동에 있는 30평 아파트도 사주고요. 우리 영호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고 어머니 힘들다고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도 벌어다 주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도 제법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3년 전에 영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박미영이라고 하더군요. 서울 강남에서 자랐다는 29살 여자였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불편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고 예의 바른 것 같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이런 시골 아줌마와 인사해야 하나 싶은 그런 기색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미영씨. 우리 영호가 평소에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미영이가 대답하더군요. 네.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그 말투가 참 동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 집이 이렇게 가난했구나 하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미영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음식 맛이 어떤지 물어봐도 네, 맛있어요 하고 대충 대답만 하고 영호는 그런 미영이가 부끄러운지 계속 미영아, 휴대폰 좀 그만 봐 하고 말리더군요. 그날 저녁에 영호가 미영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영이 어때요? 예쁘죠? 솔직히 말하면 예쁘기는 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 예쁘네. 그런데 영호야,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하고 싶어? 왜요, 엄마? 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영호의 목소리에 약간 서운함이 묻어나더군요. 저는 괜히 말을 꺼낸 게 후회됐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닌지 해서. 엄마, 저희 2년 동안 만났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놀랐어요. 2년이나 만났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가 부끄러웠던 걸까요? 영호야, 그럼 왜 2년 동안 엄마한테는 소개 안 해줬어? 영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하더군요. 그냥 미영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담스럽다고요? 저를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제가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결국 6개월 후에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웨딩홀도 강남의 비싼 곳으로 잡고 신혼집도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새 아파트로 구했어요. 전세금만 5억이었는데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줬죠. 결혼식 날 미영이 친정 식구들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다들 명품 옷 입고 차도 벤츠, BMW 이런 걸 타고 오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위축감을 느꼈어요. 제가 입은 한복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미영이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아,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이 정도 지방과 사돈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호 잘 부탁드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미영이 어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미영이가 잘할 거예요. 대신 영호 씨도 우리 딸 잘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을 잘 키웠으니까 믿고 맡겨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제 아들이 그들 딸을 잘 모셔야 한다는 뉘앙스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호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엄마 집에 잘 안 가고 싶어 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불편하다고 하네요.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시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많이 해줬다고요? 그냥 가끔 반찬해서 갖다 주고 명절 때 용돈 좀 줬을 뿐인데. 영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미영이가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괜히 나서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연락도 뜸하게 하고 만나는 것도 줄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영혼의 집안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미영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잘생긴 남자랑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급하게 뒤따라가 봤더니 그 남자랑 카페에 들어가서 정말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럴 수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영호한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봤어요. 이번에는 그 남자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색 벤츠였는데 차 안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이상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영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하는 말 이상하게 듣지 말고. 미영이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가 왜 다른 남자를? 엄마가 직접 봤어. 2번이나 봤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며느리를 감시라도 하신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감시했다고요? 우연히 본 건데. 영호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정말로 봤다니까. 엄마, 미영이한테 불만이 많으시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30년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미영이를 또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랑 진짜 뜨겁게 키스하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벌벌 떨렸지만 증거가 있어야 영호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와서 바로 영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과 함께요. 영호야, 이제 믿어지니? 엄마가 거짓말쟁이니? 1시간 후에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엄마가 직접 찍었어. 영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영호가 미영이와 큰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친구라고 우겼다고 해요. 하지만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다음날 영호가 제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안 믿고. 괜찮아, 영호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영호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사과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래서 용서해준다고? 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만 봐주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용서해준다고요? 영호야, 정신 차려. 한 번 바람 피운 여자가 두 번 안 피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엄마, 미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한테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불륜이 용서되는 건가요? 영호야, 엄마 말 잘 들어. 그 여자 절대 믿으면 안 돼. 또 똑같은 일 벌어져. 하지만 영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영이를 용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미영 씨,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영 씨, 솔직히 말해봐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러자 미영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회사 선배예요. 그냥 상담받던 거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상담받으면서 키스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미영 씨, 거짓말 그만해요. 엄마가 바보로 보여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미영 씨,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영호를 맡길 수 없어요. 이혼하세요. 어머님, 이혼 안 하면 제가 직접 그 사진 들고 당신 친정에 가서 다 말할 거예요. 미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 소리야? 영호 오빠가 사실 저한테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우리 영호한테 잘못이 있다고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영호 오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미영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우리 영호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설마. 며칠 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가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라고 같은 아파트 1층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너 급한 일 없으면 잠깐 내려와봐.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내려가니까 영자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영호 말이야. 요즘 이상한 여자랑 다니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영호까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저께 용호동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봤는데 영호가 어떤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더라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고 있던 착한 아들이. 할머니,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영호였어. 키도 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도 그렇고. 확실해. 그럼 그 여자는 미영이가 아니었어요? 미영이? 아니지. 완전히 다른 여자야. 좀 나이 들어 보이더라. 한마흔 정도 되어 보이고 짧은 머리에 키가 작은.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영호가. 우리 영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확실해요? 순자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그리고 둘이 손까지 잡고 걸어가더라.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집에 돌아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불륜, 아들도 불륜. 이게 뭔 상황인지. 그날 저녁에 영호가 집에 들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영호를 똑똑히 쳐다봤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제가 키운 착한 영호가 맞나 싶어서요. 영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니? 영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대답해. 만나고 있니? 안 만나고 있니? 당연히 안 만나고 있죠. 미영이가 있는데 왜? 그런데 영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화를 내면서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영호야, 엄마한테 거짓말 하지 마. 어제 용호동 모텔에서 누구랑 나왔니? 그 순간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완전히 들킨 표정이었죠. 엄마가 어떻게? 그럼 정말이구나. 영호야, 너 미쳤니? 미영이가 바람 피운다고 그렇게 상처받아 하더니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영호가 머리를 감싸주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이가 먼저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복수로 불륜을 한다고요? 영호야, 너 정신이 나갔니? 미영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잘못하면 되는 거야? 엄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한테 배신당했는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랑. 엄마, 그 사람은 달라요. 저를 정말 이해해줘요. 미영이는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그 사람은 영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30살 넘은 어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니.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데? 회사 부장님이에요. 이혜진 부장님. 나이가 몇 살인데? 42살이요. 기가 막혔어요. 12살이나 많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영호야, 그 여자 결혼했니? 영호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유부녀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호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유부녀랑 그런 짓을. 엄마, 그 사람 남편은 바람둥이에요. 결혼 생활이 파탄난 지 오래됐어요. 그게 내가 그 여자랑 바람 피울 이유가 되니? 영호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저만 뭐라고 하세요? 미영이가 먼저 바람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까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임신했다고? 네. 한 달 됐다고 해요. 그럼 지금 이혼 못 한다는 거야? 네.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정말 복잡해졌더라고요. 며느리는 불륜에 임신까지, 아들은 유부녀와 바람. 영호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영호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혜진 누나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영호가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호 씨 아니네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영호 어머니예요. 혜진 씨죠?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혜진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어머님 그게. 내일 오후 2시에 영혼의 집 앞 카페로 오세요. 꼭 와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영호가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영호야, 이 문제를 정리해야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엄마, 혜진 누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 없다고? 유부녀가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게 잘못 없다고.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내일 그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과연 어떤 사람일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날 오후 2시 약속한 카페에 갔어요. 혜진이라는 여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예뻤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앉아요, 혜진 씨. 어머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해요? 영호 씨와 그런 관계가 된 것. 저는 혜진을 똑똑히 쳐다봤어요. 혜진 씨는 결혼하셨죠? 네. 자녀는 있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가 남의 남편과. 혜진 씨, 당신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이 응하지 않고 정말 외로웠어요. 외롭다고 해서 남의 남편한테 손댄 거예요? 영호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자기도 아내한테 배신당해서 힘들다고.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만나서 위로한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 씨,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 영호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임신이요? 네, 모르셨어요? 영호가 말 안 했나 봐요. 혜진이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영호 씨가 저한테는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영호가 여자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 씨, 영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미영 씨랑은 사실혼 관계고 곧 정리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영호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니. 혜진 씨, 영호한테 속았어요. 미영이는 영호의 정식 아내고 지금 임신까지 한 상태예요. 혜진이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영호 씨가 저를 그냥 가지고 논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혜진 씨도 피해자인 셈이죠. 그때 혜진이 갑자기 화가 난 표정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그럼 영호 씨한테 따져야겠어요. 저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혜진 씨,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혜진 씨 남편분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계세요? 혜진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혜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혜진 씨,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표정을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혜진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남편은 바람을 안 피워요. 제가 먼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저희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자꾸 다른 남자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영호 씨 전에도 몇 명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여자가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그럼 영호만 속인 게 아니라 남편분도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네. 죄송해요. 그 순간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여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받으세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뭐야?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혜진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서 조퇴했다며? 응.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또 남자 만나러 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그게 아니야. 혜진아, 나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당장 집에 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혜진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어머님,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혜진 씨, 혹시 남편분이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갑자기 카페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거기 있니? 혜진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중년 남자가 화난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혜진의 남편이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혜진아, 너 또 남자 만났지? 이번엔 누구야? 혜진이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분은 그냥 지인 어머님이야. 혜진 남편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말썽을 피워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혜진아, 집에 가자.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마. 혜진이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카페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에는 영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왜 혜진 누나를? 영호가 혜진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나, 이분이 누구세요? 혜진 남편도 영호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혜진아, 이 사람이 내가 요즘 만나는 남자야.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다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하라고. 내 아내를 꼬신 놈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영호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남의 아내를 가지고 놀고 잘못했다고? 그때 혜진 남편이 갑자기 영호한테 달려들었어요. 이 자식아! 영호와 혜진 남편이 카페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컵들이 깨지고 테이블이 넘어지고 정말 난장판이 됐어요.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둘은 계속 싸웠어요. 결국 카페 사장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서 둘을 떼어놓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호 입술이 터지고 혜진 남편은 손목을 삐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오는데 혜진 남편이 영호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이름이 뭐라고? 김영호입니다. 김영호. 좋아, 기억해두겠어. 내 아내한테 다시 한 번이라도 접근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직장도 알아볼 거고 내 아내한테도 다 말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좀. 왜? 들킬까봐 무서워? 남의 가정 파괴하면서 내 가정은 지키고 싶어.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혜진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영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미영이한테 들키면. 영호야, 이제 와서 무서워해. 진작에 생각했어야지. 엄마, 도와주세요. 혜진 누나 남편이 정말 미영이한테 말하면. 영호야,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내가 저지른 일인데.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혜진 남편이 정말로 미영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밤 11시쯤에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영호 오빠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도 아시죠? 영호 오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미영아. 어머님, 저희 이혼할게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영아, 잠깐. 너 지금 임신 중이잖아. 임신? 어머님, 제가 임신했다고 누가 그랬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호가 그렇다고. 어머님, 저 임신 안 했어요. 영호 오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영호가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혼 안 한다고 했어? 전 처음부터 이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호 오빠가 싫다고 했어요.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영호가 이렇게 이중적이고 거짓말쟁이였다니.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호가 새벽 6시에 급하게 제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집을 나갔어요. 뭐? 어디로?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짐 다 싸서 나가면서 이혼 서류 놓고 갔어요. 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이혼 동의서를 꺼내 보였어요. 미영이가 이미 사인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엄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또 뭔데? 혜진 누나 남편이 제 회사에 전화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뭐라고? 인사팀에 전화해서 제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신고했어요. 오늘 출근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호가 다니는 회사는 보수적인 대기업이었거든요.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당장 해고될 수도 있었어요. 영호야, 어떻게 해?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 잘리면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갚아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영호네 아파트 전세금 5억은 제가 마련해줬지만 영호가 추가로 2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거든요. 월 상환금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영호야, 대출이 얼마나 남았어? 1억 8천만 원 정도요. 기가 막혔어요. 영호가 회사에서 잘리면 당장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때 영호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네, 김영호입니다. 김영호 대리?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 인사팀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영호가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태였어요.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영호야, 정신 차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엄마, 제가 회사에서 잘리면 아파트도 뺏기고 엄마가 주신 돈도 다 날아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까지는 영호가 안쓰러웠는데 갑자기 제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갈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영호야, 엄마 돈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회사부터 갔다 와. 영호가 회사에 간 사이에 저는 미영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오후 3시쯤에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는데 유부녀와의 불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즉시 해고 처분이라고 했어요. 퇴직금은? 징계해고라서 퇴직금도 없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영호야, 집에 와.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영호가 집에 왔는데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아내도 없고 직장도 없고. 영호야, 일단 진정해. 다른 회사를 알아보든지. 엄마, 제가 해고된 이유가 불륜 때문이라는 게 다 알려졌어요. 어느 회사에서 저를 받아주겠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미영이 어머니였어요. 얼굴이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미영이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사돈어른, 우리 미영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영호 씨 때문에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영호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우리 미영이한테는 거짓말만 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었어요. 미영이도 먼저 바람을 피웠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사돈, 미영이도 먼저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건 오해였어요. 그냥 회사 선배와. 오해요? 제가 직접 키스하는 사진까지 찍었는데요. 미영이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사돈어른, 그럼 이렇게 하죠. 서로 잘못이 있으니까 조용히 이혼하는 걸로 하고 우리 미영이가 받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포기할게요. 위자료요? 당연하죠. 영호 씨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당연히 위자료를 줘야죠. 그 순간 영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희가 무슨 위자료를 드려요? 미영이도 바람을 피웠잖아요. 영호 씨, 우리 미영이는 그냥 선배와 상담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유부녀와 진짜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게 무슨... 그리고 재산 분할도 해야죠. 아파트 절반은 우리 미영이 몫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전 재산 털어서 마련해준 아파트를 반으로 나눠달라고요? 사돈, 그 아파트는 제가 돈을 댔어요. 미영이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사돈어른, 그래도 법적으로는 영호 씨 명의잖아요. 그럼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사돈, 그럼 미영이는 그 아파트에 한 푼도 보탠 게 없잖아요. 그래도 결혼하면서 살림살이는 우리가 다 해줬어요. 가전제품 가구. 다 우리 돈이에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결혼할 때 미영이 친정에서 신혼살림을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사돈어른, 영호 씨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문 들었어요. 네. 그렇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갚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미영이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영호가 무직이 된 지금 월 2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제안이요?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남은 돈의 절반을 우리 미영이한테 주시면 조용히 이혼해 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돈을 뜯어가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사돈, 그건 너무. 사돈어른, 법정으로 가면 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씨죠? 저는 혜진이 남편 박철수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김순자 씨, 댁아들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손해배상이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세요. 아니면 법정으로 갑시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어지러웠어요. 미영이 어머니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혜진 남편은 위자료를 요구하고.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영호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미영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사돈어른,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받으러 나갔는데 아파트 게시판에 이상한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1503호 김영호 씨의 불륜 실태. 제목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혜진 남편이 영호의 불륜 사실을 아파트 전체에 공개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김영호 고객님 계신가요? 아니요, 어머니인데요. 아, 그럼 보증인이시겠네요. 고객님이 3개월째 대출 상환을 연체하셨는데. 뭐라고요? 3개월째요? 네, 5월부터 지금까지. 연체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호가 3개월 전부터 대출을 못 갚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요? 네, 일주일 내로 연체 금액과 향후 상환 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미영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친정에 있어요. 어머님, 제가 변호사랑 상담받았는데. 변호사? 네,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하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벌써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니. 미영아, 그럼 그 여자가 누군데? 회사 부장님이에요. 이혜진 부장님. 나이가 몇 살인데? 42살이요. 기가 막혔어요. 12살이나 많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런 결과라니.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영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침실에 가보니 영호 옷가지가 다 없어졌고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큰 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게요. 아파트나 위자료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호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모든 빚과 문제를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인데? 5천만 원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이라고? 네, 변호사님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도 바람을 피우고서 위자료를 받겠다고요? 미영아, 너도 바람 피웠잖아. 어머님, 제가 언제 바람을 피웠어요? 단순히 회사 선배와. 미영아, 사진까지 있는데 뭔 소리야? 어머님, 그건 오해였어요.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도대체 얼마나 달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영자 할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순자야, 괜찮니? 할머니. 영자 할머니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야,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얼마나 있니? 할머니, 아파트 전세금으로 준 5억 빼면 통장에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위자료랑 재산 분할까지 해주면 할머니, 돈이 부족해요. 아파트 팔아도 대출 갚고 나면 3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것도 반으로 나누면. 순자야, 그럼 너는? 할머니, 저는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영자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어. 한번 상담받아봐. 할머니, 변호사 비용도 없어요. 걱정 마, 무료 상담해주는 사람이야.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런 결과라니. 차라리 영호를 낳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영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침실에 가보니 영호 옷가지가 다 없어졌고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큰 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게요. 아파트나 위자료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호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모든 빚과 문제를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름이 박정호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요. 미영이의 불륜, 영호의 반격성 불륜, 회사 해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박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님, 일단 희망을 가지세요. 상황이 절망적이긴 하지만 반전의 여지가 있어요. 반전이요? 네, 우선 며느리분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어머님이 혼자 내셨죠? 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그럼 그 증거가 있나요? 통장 기록이나 계약서. 네, 다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가 언제죠? 작년 10월이요.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네요. 그리고 아파트 구입은 결혼 전에 이루어졌고, 이럴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이요? 네, 특히 어머님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셨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의 불륜 증거도 있으시죠? 네, 사진까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며느리분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에요. 어머님 아들분이 먼저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님, 영호도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건 며느리분의 불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배신당한 쪽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며칠에 걸쳐 조사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사실이요? 며느리분 이름이 박미영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있어요. 뭐라고요? 카드빚이 8천만 원 정도 되고 대부업체 빚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미영이가 돈 때문에 영호랑.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며느리분이 혜진 씨 남편이랑도 만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요. 뭐라고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분이 박철수 씨와 여러 번 만난 기록이 있어요. 박철수요? 혜진 씨 남편? 네, 그리고 둘이 만날 때마다 돈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변호사님, 그럼 이게 다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 아들분을 표적으로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받아보세요. 스피커폰으로요. 박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미영이에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영호 오빠가 사라졌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알았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엔 단순한 결혼 사기였어요. 근데 중간에 서로 진짜 감정이 생기면서 계획이 꼬였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처음엔 그냥 결혼해서 재산 좀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남자에게 진심이 생겼고 영우 오빠도 혜진 언니한테 빠지고. 미영아 너 지금 뭔 소리를. 어머님 혜진 언니도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박철수 아저씨도. 근데 모두 중간에 진짜 감정이 생겨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저를 노린 사기였지만 중간에 다들 진짜 사랑에 빠져서 꼬였다는 거예요? 어머님 영우 오빠는 지금 저희랑 같이 있어요. 뭐라고? 영우 오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혜진 언니한테 진심이 생겨서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영우까지, 내 아들까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어머님, 사실은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엔 단순했어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미영아, 영호는 정말. 어머님 영우 오빠랑 통화하실래요? 잠시 후 영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영호야, 이게 정말이니? 엄마를 속인 거야? 엄마,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일이 복잡해져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영호야,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니? 엄마, 그러니까 이제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엄마 혼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충분히 녹음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미영아, 알겠다. 돈 줄게. 어머님, 정말요? 그럼 내일 만나서. 어머님, 사실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부산에 재산이 많다고 해서. 미영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너희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니? 어머님, 그냥. 영우 오빠가 어머님 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미영이가 방심하고 말하더라고요. 아, 작년 9월쯤이었나? 영우 오빠가 어머님이 부산에 건물도 있고 전복 사업도 하신다고. 미영아, 엄마는 건물 없어. 전복 사업도 안 해. 그럼. 영우 오빠가 거짓말을. 알겠어, 미영아. 내일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박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가능해요? 네, 계획적으로 결혼을 이용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럼 제 돈은? 어머님, 오히려 이들한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서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이들을 만나서 자백을 더 받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변호사님, 영호도, 제 아들도 처벌받나요? 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분도 공범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니에요, 변호사님. 영호도 당연히 벌받아야 해요.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았고 복수할 방법도 찾았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이제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보자고요. 다음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미영이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박 변호사님도 함께였고요. 물론 미영이는 변호사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내 친구야. 돈 거래할 때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박 변호사님이 자연스럽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재산분할 합의서, 위자료 지급 약정서. 미영아, 그런데 영호는 어디 있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이 서명하시면 들어올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더라고요. 미영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너희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니? 어머님, 그냥. 영호 오빠가 어머님 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미영이가 방심하고 말하더라고요. 아, 작년 9월쯤이었나? 영호 오빠가 어머님이 부산에 건물도 있고 전복 사업도 하신다고. 미영아, 엄마는 건물 없어. 전복 사업도 안 해. 어? 그럼. 영호 오빠가 거짓말을. 그때 박 변호사님이 일어나더라고요. 미영 씨, 저는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님?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미영아, 넌 이제 끝났어. 사기죄로 고발할 거야.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아, 이제 와서 사과해. 너희가 나를 1년 동안 속였는데. 어머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 정말 돈이 급해서. 미영아, 내 빚이 1억 2천만 원이라며. 그래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야? 미영이가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 경찰서 가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그때 영호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미영이의 급한 전화를 받고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영호야, 이제 연기 그만해도 돼. 다 들켰어. 영호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경찰서에서 해. 영호야, 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젠 남이야. 엄마. 그때 박 변호사님이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미영이와 영호는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말이죠. 영호가 마지막에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영호야, 이제 뭘 해도 늦었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일주일 후 혜진과 박철수도 모두 체포됐어요. 이들의 사기 행각이 저희 말고도 여러 건 더 있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영호가 3년, 미영이가 4년, 혜진과 박철수가 각각 5년이었어요. 재판정에서 영호가 마지막 변론을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배신한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영호 2년 6개월, 미영이 3년, 혜진과 박철수 각각 4년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총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거였어요. 피해자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속이 시원해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벌을 받으니까요. 아들도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아들이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효자로 알았던 아들의 배신, 1년간 계획된 가족 사기극, 이런 제목으로요. 6개월 후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영자 할머니도 부산으로 따라오셨어요. 순자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할머니.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까지 합치니까 4억 정도가 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부산 광안리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새출발이라고 지었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도 나누고 영자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1년 후 영호가 출소했어요. 모범수로 일찍 나온 거였어요. 영호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엄마. 영호야, 잘 지냈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영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감옥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영호야,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과거가 바뀌니? 엄마,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영호야, 용서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 엄마 마음에도 상처가 깊이 났거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변한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게. 엄마, 저 이제 정말 착하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겠어요. 영호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엄마. 제가 증명해보겠어요. 그날부터 영호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착한 모습을 되찾아가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영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부터 카페 청소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예전에 거짓말쟁이 영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마 전에는 영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 영호야. 하지만 또 엄마를 속이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미영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감옥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평생에 걸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박철수는 달랐어요. 얼마 전에 혜진이 면회를 와서 말해줬는데 박철수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뻔뻔하대요. 다음에 나가면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야지.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치지 못할 인간 같았어요. 반면 혜진은 많이 달라졌어요. 감옥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한테 한 일이 꿈에도 나와요. 면회 왔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혜진아,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언니, 저 나중에 나가면 언니한테 진짜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제대로 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풀렸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생 속아서 살았겠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선한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카페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카페에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가세요. 어떤 분은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그러면 다들 나보다 더 힘든 분도 있구나 하시면서 용기를 얻고 가세요. 어제도 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순자 씨,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사소한 것에 화내고 있었네요. 나도 이제 새 출발해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제 아픔이 다른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있다니. 이것도 하나의 보람이겠죠? 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끝. 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엄마. 제가 증명해보겠어요. 그날부터 영호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착한 모습을 되찾아가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영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부터 카페 청소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예전에 거짓말쟁이 영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마 전에는 영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 영호야. 하지만 또 엄마를 속이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영이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혜진과 박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이들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했어요.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생 속아서 살았겠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선한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카페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제가 63세에 카페를 열고 새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선한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